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실기 기출 CBT 모의고사 해설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40문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실기 기출 CBT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각 쓰는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지정 수량을 쓰는 문제입니다. 모두들 지정 수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에 있는 위험물들은 모두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제2류 위험물인 경우, 자, 암기 다 외우셨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유, 황, 적, 오, 철, 금, 마, 천, 인입니다. 자, 백, 유황적이죠? 유, 황, 적 모두 100kg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 철, 금, 마, 500k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100kg, 라마는 500kg. 암기만 잘 해두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제2종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 190도에서의 분해 반응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2종 분말 소화 약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2종 분말 소화 약제는 잘 아시다시피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KHCO3. 자, 분해 반응식 190도에서 분해 반응식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그 분해 반응식을 쓰시면 됩니다. 더 고온일 경우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190도에서 분해 반응식 일반적으로 암기하고 계신 그 분해 반응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분해했을 경우 K2CO3와 CO2 그 다음에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개수는 2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해 반응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 분해 반응식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으셔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분말 소화 약제 200kg이 분해되는 경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자, 부피를 묻는 문제죠. 부피. 자, 1기압에 200도씨입니다. 자, 먼저 200kg이 분해되는 경우, 자, 이것이 200kg 분해되는 경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자, 이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분해 반응식을 쓰고 각 물질마다 대응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2대 2몰이, 그죠? 2몰이 탄산수 칼륨이 분해되면 1몰의 이산화탄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성되게 됩니다. 즉, 반응비는 2대 1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분말 소화 약제 200kg이 몇 몰인지를 알게 되면 그 반몰만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몰수만큼 이산화탄소의 발생 몰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200kg은 몇 몰인가? 자, 탄산수소 칼륨의 분자량은 계산해 보면 100kg이 됩니다. 100kg per kmol. 그죠? 100g per 몰이죠. 몰일량이 100이니까. 그죠? 200kg면 곧 2kmol에 해당하게 됩니다. 2kmol이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1kmol이 생성된다는 뜻이죠. 자, 1kmol이 있을 경우 그러면 부피는 얼마인가? 부피하면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 이산기체 방정식이죠. PV는 자, nRT인데 근데 여기서 부피 V를 구하는 거니까 V는 N 곱하기 R 곱하기 T입니다. 이건 다 아시고 0.082, 이거는 0.082, T는 아시죠? 273에 기압 200도니까 473이 되겠네요. 473. 자, 몇 몰? 1kmol이죠. 곱하기 하는 것이고, 그죠? 기압은 1이니까 그냥 이걸로 1로 나누면, 안 써도니까 1로 나누는 거고, 요걸 계산하면 곧 이거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산해보면 부피는 38.79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반응식을 쓰시고 각 물질에 대한 대응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몇 그램, 몇 킬로그램, 그러면 이거 몰 질량을 구해서, 분자량을 구해서 그 몇 킬로그램이 몇 몰, 몇 킬로몰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응비에 따라서 뭐 반이 되거나 2배가 되거나 3분의 2가 되거나 이렇게 대응비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몰수를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하면 그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답하시오. 자, 염소산 칼륨, 과산화칼륨, 정린, 철분, 아세톤, 과산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방수성, 물, 다음에 안 되는 것들 제일 먼저 떠올려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1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류 중에 물 다음에 안 되는 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죠? 3류 금수성 물질이 있습니다. 금수성 물질,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염소산 칼륨, 과산화칼륨 모두 1류, 정리인, 철분은 2류가 되는데요. 2류 중에 철분이 있네요. 그렇다면 방수성 있는 물질은 철분. 자, 그렇죠? 과산화수소는 6류 해당 물질이 없습니다. 아세톤은 4류. 그러니까 따라서 2류, 1류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없고 2류 철마분 중에 철분이 있으니까 4번 문제 답은 철분입니다. 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 3자, 그죠? 1, 3자, 그 다음에 4특, 5, 6이죠. 자, 1류, 그 다음에 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중 특수이나물, 5류, 6류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1류, 두 개가 있죠? 염소산 칼륨과 과산화칼륨, 1류입니다. 1류, 그죠? 1류, 해당하죠? 1류. 그 다음에 3류, 이건 2류는 다 빠지고, 3류, 없네요. 4류 중에 특수이나물 없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6류. 그럼 과산화수소까지 답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사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사류 위험물. 자, 사류 위험물 하면 떠올리면 인하점에 따라서 나누어지죠. 통상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 특수 인하물입니다. 그 다음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올라가죠. 자, 그 기준에 보면, 자, 이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인하물이 먼저 보이네요. 산화프로필렌 특수 인하물입니다. 자, 클로로벤제는 2석유류가 해당하네요.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니트로벤제는 3석유류. 자, 2석유류가 뭐죠? 2석유류의 기준 21도, 인하점이 21도 이상이죠. 21도 이상. 3석유류는 70도 이상. 그죠? 이상. 메틸알코올, 알코올류는 뭐라 그랬어요? 거의 10도씨 언저리이다. 그럼 가장 낮은 건 산화프로필렌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45도죠. 특수인화물. 자, 산화프로필렌, 그 다음에 알코올, 메틸알코올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석유류는 당연히 21도이기 때문에 메틸알코올보다 높습니다. 알코올류는 이 언저리에 11도, 13도, 그러니까 10도 언저리라는 걸 인하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화프로필렌 특수 인화물인 경우 이펜디 알프리 기억하시죠? 이펜디 알프리 여기 D 웬만한 거 앞에 것도 있지만 웬만한 것은 제일 낮은 거다. 45도씨. 요거는 마이너스 38, 요거는 마이너스 37, 요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낮은 건 산화프로필렌.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운반 시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하는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인가? 자,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하는 위험물은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터 쭉 1, 2, 3, 4, 5, 6, 5 다 됩니다. 단 사류 위험물만 조금 특이하다. 사류 위험물 중엔 다는 아니라 특수인화물하고 제1석유류 요 두 경우에만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류 위험물 답은 제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안전카드 거의 다다. 다만 사류만 조금 특수한 거, 위험한 거,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에만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만 한다. 자,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90 중량 퍼센트, 불연성 기체 10%로 이루어진 물질 1kg입니다. 중량 퍼센트죠. 이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연소, 탄소에 쉽게 말해서 연소, 그죠? 탄소가 연소되는 거. 그 식을 구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죠? 요게 몇 몰, 대응비를 구하고, 요것이 몇 몰일 때, 요것이 몇 몰이다. 그럼 그 몇 몰의 부피는 얼마인가? 표준 상태네요. 표준 상태에서 몇 몰의 부피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탄소가 몇 몰이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량 9%가 90 중량 퍼센트입니다. 즉 1kg에 90%. 그럼 무슨 말이죠? 900g이란 뜻이고 불연성 기체 10%니까 이거는 100g이란 뜻입니다. 그죠? 100g. 중량 퍼센트는 100g이란 뜻입니다. 근데 불연성 기체 연소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하는 탄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900g의 탄소가 연소했을 경우, 탄소와 결합했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얼마 나오냐? 반응비는 1대1입니다. 그럼 이게 몰수에 대한 비이기 때문에 900g이 몇 몰인지를 구하시면 되죠. 자, 이산화탄소, 탄소의 분자량은 뭐죠? 12g이죠. 12g per 몰이니까 그러면 900이면 총 75몰이 됩니다. 75몰. 12 곱하기 975 했더니 900이 되죠. 75몰.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 마찬가지로 75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부피를 구하는 거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죠. 75 곱하기 0.082 곱하기 표준 온도니까 그죠? 나누기 기압은 1이니까 이것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답은 1678.9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반응식을 구하고 들어가는 물질 몇 킬로그램이 몇 몰인지를 구하고 그 비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몇 몰인지를 구하고 그럼 그 몇 몰은 기체일 때 부피, 이산기체 방정식에 넣어서 몇 몰은 이거는 동일하고 온도는 바꿔주고 뭐 기압이 달라지면 기압은 다르게 넣어주고 해서 부피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정리해서 연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포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포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 자, 포소화 설비는 위험물에 대해 대표적으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물질인 제1류 금속, 제1류 위험물 중 제1류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죠? 그 다음에 2류 중 철, 마, 금, 3류 중 금수성 물질에 대해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고르면 되는 문제죠. 자, 소화 설비 적응성에 관해서 그 법령상 그 표에 따라서 찾아보시면 되지만 그 표는 암기하셨기를 바랍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포소화 설비는 대표적으로 물로 쓸 수 없는 애는 대부분 적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고르면 되는데요. 볼까요? 고르면 철분이 보이고요. 황리는 3류 철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이 보이네요. 3류 금수성 물질. 철분 여기 철분. 그죠? 황리는 3류 위험물이고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3류 금속 물질 해당하지 않죠.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 해당하지 않는 3류 위험물이고요. 트리니트로 톨루엔 5류 위험물이죠. 5류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2류 인화성 고체죠. 철마금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철분과 알킬 알루미늄, 2류 철분, 3류 금속 물질 알킬 알루미늄 이 두 가지 물질이 포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8번. 간이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간이탱크 저장소. 이건 암기를 한번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탱크 용량은
아시겠죠? 600리터입니다. 600리터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탱크 저장 두께 웬만하면 3.2입니다.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며, 자, 압력 기억하시죠? 압력 수압시험, 압력 그 기준 70 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통기간, 이런 옥수구란 통기간 있죠? 지름은 얼마?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작으면 안 된다. 5개에 설치하되, 이거 어떻게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 올라와야 되죠?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 올라와야 되냐? 1.5m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죠? 이거는 수평 아래로 45도 기울여가지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자, 600리터 두께 강판 3.2, 그 다음에 시험은 70 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통기간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하고, 5개 설치하되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야만 한다. 이 끝부분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45도 이상 구부린다. 자, 한 번쯤 눈에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45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험물의 구조식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물질의 위험물의 구조식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죠. 벤젠고리에다가, 벤젠고리는 일단 그리시고, 그죠? 벤젠고리를 그리시고, 그죠? 여기에 트리니트로잖아요. 트리니트로. 뭐죠? 니트로 NO2가 하나, 뭐 둘, 세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쪽에도 붙어 있겠죠. NO2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CH2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트리니트로톨루엔. 똑같은데, 피크린산 어떻게 생겼죠? 똑같은데, 그리고 자, 니트로 3개 붙이고 똑같습니다. 3개 똑같이 붙어 있고, 위가 CH2가 아니라 OH가 붙어 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 요거 달라진다는 거 기준으로 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H3 이렇게 돼 있죠? 꼭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질산 메틸이라는 게 있어요. 질산 메틸. 요거는 자주 보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틸이니까 뭐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CH3가 있겠죠? 그러니까 CH3가 있을 것이고, 질산 메틸인데 질산은 어떻게 쓰냐? ONO2거든요. 얘가 어떻게 붙어 있냐? ON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질산 메틸의 구조식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쓴다? 원래는 CH3ONO2 이렇게 쓰지만, 그죠? 여기 붙어 있는 건 C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메틸이 붙어 있고, 질산 메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동식물류,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눈 요오드 값의 기준. 자, 동식물류인 경우에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누는데, 가장 센 거, 위험한 거 건성류, 가장 안전한 거 불건성류로 나누지만, 자, 그 기준은 요오드 값인데, 건성류인 경우 뭐죠? 요오드 값 13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100 이하, 반건성류는 그 사이겠죠? 100에서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기준을 잘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위험 등급. 자, 위험 등급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1류 위험물이 있고요. 유황적 이렇게 2류가 보이고요. 질산해수로 5류가 보이네요. 어떻게 나누냐? 자, 1류 위험물인 경우 어떻게? 오염과 1류인 경우 오염과 무아 삼질요부 전과 중으로 나누죠. 중 이렇게 나눕니다. 1류 볼까요? 오염과 무아. 이거 모두 1등급이네요. 모두 이거는 다 1등급이다. 그다음 유황, 정린, 황화린이 있습니다. 자, 2류인 경우 어떻게 나눈다? 2류인 거 백유황적, 그죠? 오철금마, 천이 나오는데 2류는 뭐죠? 1등급이 없다. 기준으로 따라서 2등급, 3등급이죠. 백유황적 따라서 요거는 모두 2등급이다. 그죠? 자, 5류 위험물인 경우, 뭐 5류는 뭐죠? 어떻게 나누죠? 5류 10유질, 100희희, 200니니, 아이디질 이렇게 외웠죠? 여기는 뭐냐? 10유질이잖아. 10유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1등급이다. 요렇게 1등급, 요렇게 2등급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틸알코올 200리터가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에 답하시오. 자, 메틸알코올입니다. 메틸알코올. 여기 메틸알코올 비중은 0.8이고 표준 상태이다. 자, 완전 연소 자, 보시죠.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메틸알코올 200리터가 연소됐을 때 산소가 얼만큼 들어가냐 이 뜻이죠. 그럼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메틸알코올 연소 반응식은, 메틸알코올이 뭐죠? CH3OH죠.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이전계수 방정식에서 풀면 2, 3, 2, 4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틸알코올과 산소는 2대3의 비율인데요. 2대3. 자, 메틸알코올 200리터는 그러면 몇 몰에 해당하는가? 이거는 다 근데 2대3은 몰수기 때문에 질량을 알아야만 돼요. 몰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량을 알아야만 되고, 그다음 이 물질이 몇 g인지 질량을 알아야만 되는데, 200리터 비중이 0.8이면 뭐죠? 비중이 1이면 200리터의 경우는 200kg겠죠. 0.8이면 곱하기 하면 되니까 160kg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틸알코올 160kg은 몇 몰인가? 그죠? 메틸알코올 160kg은 몇 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메틸알코올의 분자량, 몰질량을 구해봤더니 32kg가 됩니다. 32kg. 1kg몰당, 그죠? 그렇다면 160은 5kg몰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자, 2대3 비율로 반응하는데 5대 산소의 비율은 X겠죠? 그럼 X는 뭐? 2분의 15.
2분의 15몰에 해당하겠죠. 산소는 메틸알코올 5km몰, 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 2분의 15, 그러니까 이게 뭐죠? 7.5네요. 7.5km몰만큼 필요한 것이죠. 7.5km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7.5km몰은 그러면 얼만큼 되는가? 1km몰은 산소 1km몰은 얼마인가? 산소 1km몰의 분자량은 32kg가 됩니다. 그쵸? 32니까요. 32kg이 돼요. 그럼 35, 이게 1km몰이니까 곱하기 7.5 하면 되겠죠. 했더니 계산은 240kg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몰수의 비를 구하고, 그럼 얘가 몇 몰인지를 구하고, 부피로 주어져 있다면 비중을 구해서 질량을 구하고, 그럼 그 질량이 몇 몰인지를 구하고, 그럼 요거죠. 그 질량에다가 대응비에 따라서 X는 몇 몰이고, 한 몰당 32kg이기 때문에 7.5몰은 240kg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그죠? 5몰이 들어갔어요. 5몰이 들어갔을 때 이산화탄소는 얼마냐? 메틸알코올과 이산화탄소의 대응비는 1대1이네요. 그렇다면 5km몰이 들어갔으면 이산화탄소도 5km몰만큼 발생합니다. 자, 5km몰에 부피 구하는 거 구했죠? V는 5km몰 곱하기 0.082 곱하기 표준상태 273, 부피는 1, 아니 압력은 1, 쭉쭉쭉 해서 구하면 약 이렇게 나와요. 리터. 이건 킬로몰이니까, 그죠? 킬로몰이니까 5,000몰로 구하면 리터로 구할 수 있죠. 나중에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자, 킬로몰이냐 그냥 몰이냐, 구하는 부피가 세제곱미터냐 리터냐에 따라서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자, 킬로몰 있으면 그대로 세제곱미터로 구하면 되는데 세제곱미터를 나중에 리터로 변환시켜주면 되겠죠. 5kg몰로 넣고 요걸 나중에 구한 거에다가 리터로 변환시켜주면 된다. 아니면 아예 이걸 바꿔서 그냥 몰로써 구해서 리터로 바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삼류위험물인 탄화 칼슘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물과 반응하는 경우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생성되는 기체. 자, 탄화 칼슘이죠. 삼류위험물 뭐죠? 칼슘의 탄화물이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해당하는데 탄화물이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뭐가 나오느냐? 아세틸렌이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세틸렌. 자, 삼류위험물 중에 좀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 뭐가 나오는데 삼류위험물 중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포스핀, 그죠? pH3, 그다음 아세틸렌, C2H2. 포스핀이 나오려면 인화물이어야 되잖아요. 인화물들이 포스핀이 나오고 탄화물들, 알루미늄, 칼슘의 탄화물들이 나오면 얘들 뭐가 나온다? 아세틸렌이 나오게 됩니다. 아세틸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쓰는 문제죠. 산소랑 했더니 연소 반응은 뭐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반응이다. 그죠? 미정계수를 풀면 5, 4,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 반응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 자, 탄화칼슘을 취급하는 제조소 설치하는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 뭐죠? 제조 설치하는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에 해당하죠. 흑색 문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꼭. 그 다음에 탄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위험물의 시성식을 쓰는 문제죠. 시성식. 그럼 시성식이 뭐냐? 자, 화학식 중에 작용기를 보이게 표시하는 게 시성식이죠. 여기서 보이는 게 니트로가 보이는 니트로. 그죠? 그 다음에 질산에스테르기도 보이고, 니트로기가 뭐죠? NO2. 질산에스테르기는 ONO2죠. 자, 트리니트로벤젠은 니트로벤젠에서 니트로기가 3개가 되면서 수소가 2개 빠진 형태죠. 원래 니트로벤젠은 벤젠꼬리에서 C6H5에다가 NO2가 니트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요게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H가 2개 빠져야겠죠. 그럼 뭐 C6H 3개, 그 다음에 NO2가 3개 이렇게 되죠. C6H6 NO2 3 트리니트로벤젠. 니트로벤젠에서 니트로가 트리가 되니까 2개가 더 붙으면 H가 2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죠? 이렇게 있다가 H가 이렇게 있다가 NO2가 있단 말이에요. NO2가 있는데 2개 더 들어가면 H가 2개 빠지고 여기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가 되면은 H가 2개 빠지고 요것이 2개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니트로아닐린. 아닐린 아시죠? 아닐린이 뭐죠? 어떻게 생겼죠? C6H5N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에 NH2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디니트로는 뭐야? 2잖아. 2. 그래서 여기서 2. 디니트로는 뭐야? 니트로가 2개 더 붙은 거잖아요. 그럼 2개가 더 붙으려면 H가 2개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 H가 다 붙어 있다가 H 원래 다 붙어 있죠. H 2개가 빠지고 어떤 식으로 빠지고 여기에 니트로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쓴다? C6H3, 그죠? 그 다음에 NH2에다가 그 다음에 니트로가 2개 붙는 거. 2가 2개 더 붙어. 요건 말을 알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만 모르시면 니트로벤젠에서 트리, 아닐린에서 디니트로가 2개 붙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산에틸은 뭐죠? 질산에틸 자주 나오진 않지만 H5ONO2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 배수량의 배수 총합, 지정 배수. 자, 그렇다면 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알아야만 되죠. 자, 그렇다면 비수용성인 경우 지정 수량 1석유류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2휘벤 에메톨 4시아피포 기억하시죠? 그럼 200리터. 자, 2석유류 비수용성인 경우 지정수량은 1000리터입니다. 1등경 크스클벤 2하이포. 1등경 크스클 고기죠? 비수용성. 3석유류 수용성인 경우에는
4천이죠. 그죠? 이중 아니클, 사글글, 사글글이잖아, 사글글. 그죠? 수용성. 자, 이렇게 되면 나누면 되죠. 요거는 2, 요거는 0.5, 요거는 1이네요. 합하면 모두 3.5이다. 자,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해 답하시오. 자, 위험물 중 제1석유류. 1석유류예요. 1석유류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1석유류. 그 다음에 인하점이 마이너스 11. 인하점이 마이너스 11인 물질? 그 다음에 겨울에는 고체가 된다. 분자량은 78. 겨울에는 고체가 되는 게 뭐죠? 겨울에는 고체가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벤젠입니다. 벤젠은 어는 점이 약 5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로 안 떨어지더라도 얼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고체가 될 수 있는 1석유류 하면 벤젠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벤젠은 C6H6이니까. 그죠? 12 곱하기 6 해서 더하기 6 하면 78이 맞네요. 그것도 분자량은 88이니까 이 문 벤젠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칭 뭐죠? 벤젠. 화학식 C6H6. 벤젠고리. 벤젠은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벤젠인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 자, C6H6. 연소 반응식은 똑같죠. 항상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자,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사리위험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미정계수 방정식을 풀면 15.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열심히 잘 푸셔야 됩니다. 식 자체를 암기하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모르시면 미정계수 방정식 풀 수 있어야 한다. 따로 미정계수 방정식에서 풀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7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소에 아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바닥 면적의 기준을 쓰시오.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 어떤 게 기억하시나요?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 하면 기본적으로 1등급,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물질들은 거의 1000이다. 1000짜리가 있었어요. 1000. 그죠? 1000.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주로 1등급 물질들. 단 사료 중에는 1등급이 아니더라도 뭐가 들어가죠? 사료 중에는 특수 인화물과 제1석유류까지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사료는 그렇고 나머지는 다른 물질은 모두 1등급,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000. 그 외에는 2000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과산화나트륨이 1등급인가요? 과산화나트륨은 1등급이죠. 오염과무아. 그죠? 오염과무아. 무기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 1등급. 자, 마그네슘은 뭐죠? 이류위험물이잖아. 이류위험물은 뭐예요? 이류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건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200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하죠. 그죠? 백유황적 오철금마 천인. 오철금마잖아요. 오철금마 천인 3등급. 자, 이류위험물에는 1등급이 없고 2, 3등급으로 나눕니다. 과산화 수소는 육류 위험물로 1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방향적 탄화수소인 BTX에 대해서 답하시오. BTX가 가까이 뭐였죠? BTX. B는 뭐? 벤젠. T는 뭐? 톨루엔. X는 뭐? 자일렌. 그죠? 크실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T. 톨루엔은 물질의 구조식. 톨루엔 어떻게 생겼죠? 벤젠 고리에다가 위에 CH3가 붙은 게 톨루엔입니다. 그죠? 벤젠 고리에 위에 CH3가 붙은 게 톨루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류위험물인 아연에 대해서 답하시오. 자, 이류위험물 아연에 대해서 물과 반응식. 자, 물과 반응하면 뭐죠? 아연이 뭐죠? 일단 제텐. 물과 반응하면, 그죠? 뭐가 나오죠? 수산화 물질. OH, 제텐. 이렇게 생깁니다. 수산화, 아연. 그 다음에 금속이니까 수소가 발생하죠. 미정계성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물과의 반응식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황산과의 반응식. 거의 비슷해요. 자, 제텐이고, 황산이 뭐죠? H2SO4. 반응하면 마찬가지로 제텐에다가 SO4가 붙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나온다. 크게 다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자, 황산과의 반응식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산소와의 반응식. 이건 연소 반응식이죠. 제텐이 뭐죠? 반응했더니 제텐O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물과의 반응식은 어떻게 될 것이다. 황산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것만 바뀐다. 그죠? 바뀐다. 요거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개수는 맞춰주시고 산소의 반응식은 제텐O. 그죠? 제텐O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제2석유류의 정의입니다. 제2석유류.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등유경유. 대표적인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등유경유. 인하점이 얼마 이상 얼마. 자, 이 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반드시 100%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에 뭐 그렇게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연성 액체량이 얼마 이하? 40중량 퍼센트 이하. 얼마 안 된다는 거죠. 40중량% 이하이고 인하점이 좀 높은 것들, 그죠?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인하점 연소점이 높은 것들, 40, 60도 기준으로 높은 것들 별로 안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중량 퍼센트도 낮은 건 안 위험하겠죠. 가자, 등유, 경유, 그 다음에 21도, 70도, 도료류, 그 밖에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 이하, 인하점이 섭씨 40도 이상,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된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 관한 물음. 요거는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동 탱크 저장소. 자, 칸막이. 설치하는 칸막이의 두께는 웬만하면 3.2다. 그죠? 밀리미터. 방파판 별도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파판 1.6mm. 그 다음에 얼마마다, 몇 리터마다? 4,000리터마다.
칸막이로 분리해야 된다. 4.2 너무 자주 나오죠. 3.2 자주 나오고 더불어 1.6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2번 위험물의 품명, 물질명, 화학식에 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물질명 에틸 알코올 화학식 쓰실 줄 아시죠? 에틸이니까 C2H5OH다. 그죠? 에틸 알코올, 메틸 아닙니다. CH3 아니에요. C2H5 에틸 알코올 OH, 에틸렌 글리콜. 자, 에틸 알코올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C가 이렇게 있고 H들이 막 붙어 있죠. H들이 막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H들이 붙어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것이 에틸 알코올입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뭐냐? 이 중에서 H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OH가 붙은 것. 이것이 에틸렌 글리콜이죠. 그럼 어떻게 쓴다 이거는? C2H4OH2가 되겠죠. 에틸렌 글리콜. 그죠? 근데 이건 뭐냐? 에틸렌 글리콜은 몇 유냐? 제3석유류죠. 제3석유류. 자, 요건 뭐죠? 요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똑같은데 C가 3개고 H들이 막 붙어 있고, 그죠? H들이 붙어 있고 여기에 OH가 3개 붙은 거죠. 그죠? 요거 3개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 글리세린이라고 하죠. 글리세린이라고 하고 면류 제3석유류. 이거 뭐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하잖아요. 근데 OH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알코올류는 아니에요. 알코올류는 OH가 하나만 있는 것들. C가 하나부터 3개까지 중에 OH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알코올류에 해당합니다. 23번. 자, 물질을 운반할 때 운반 용기 외부인 여러 가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주의사항도 써야 돼요. 그죠?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주의사항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책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자, 인화성 고체죠. 뭐죠?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 그죠? 위험물 이류 중 철마, 금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그죠?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에 해당합니다. 자, 사류 위험물 똑같이 화기엄금이죠. 엄금. 육류 위험물은 가연물, 접촉주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류부터 쭉 한꺼번에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4번. 자, 3황화린, 5황화린 연소 반응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3황화린이 뭐죠? P4S3고 5황화린은 뭐죠? P2S5. 3황화, 5황화죠. 자, 연소는 뭐죠? 산소와의 결합이고. 자, 황화린 계열은 연소되면 뭐가 나오느냐? 오산화인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온다?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미정계정 계수 방정식에 풀면은 됩니다. 풀면 8, 2, 3. 그죠? 5황화린 계수는 2, 15, 2, 10 이렇게 됩니다. 식 자체를 외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오는 물질이 뭔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반응식 전체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화린 계열은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자, 25번. 자, 지정성 10배 운반할 경우 혼재 가능한 물질. 이건 뭐죠? 딱 기억해 두시는 게 4, 2, 3. 5, 2, 4, 6, 1, 1 경우에는 뭐죠? 6류,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고 2류 같은 경우는 제4류, 그 다음에 제5류, 5류 위험물.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제4류가 있네요. 3류 같은 제4류 위험물. 이렇게 됩니다. 자, 4, 2, 4, 5, 2, 3, 6, 1 꼭 기억해 두시고 어렵지 않게 문제는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만 됩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을 가진 위험물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3류 위험물, 뭔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지정수량 300kg? 3류 위험물 중에 300kg의 문제가 뭐가 있죠? 시발카랄라, 이황, 오알랄류, 3금금탄규가 있네요. 3금금탄규. 3금금탄규 중에 분자량이 182인 거. 금금탄규. 뭐가 있을까요?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떠올려 봅니다. 인화칼슘이 분자량이 182g에 해당하는 건데 인화칼슘입니다. 인화칼슘. CA3P2. 인화칼슘. 이제는 인화칼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인화칼슘 물과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하면 뭔가 재밌는 것들을 먼저 떠올려야 되죠. 인화, 탄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금속의 수소화물 다 따져보는데 182g에 해당하는 것은 인화칼슘이고 그렇다면 인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인화칼슘이니까 뭐가 나온다? pH3가 나온다. 그죠? 물과 반응했더니 그 다음에 이게 뭐죠? CaO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괴수 방정식 풀면 6, 3, 2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인화칼슘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포스핀 가스 나온다는 것. 수산화 물질과 나오는 가스 기억해 두셨다가 미정계성 방정식 풀리시면 된다. 미정계수 방정식 푸시면 된다. 자, 비중이 0.79인 에틸 알코올 200ml와 물 150L를 혼합하였더니 그 물이죠. 그 물질에 대해서 중량 퍼센트는 뭐죠? 전체 중량분의 질량분의 이 물질의 중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전체 중량이 뭐고 이 물질의 중량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부피만 나와 있어요. 부피에서 질량을 구하는 식 비중이 주어져 있다. 0.79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곱하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에틸 알코올의 질량이 나오게 되죠. 200 곱하기 0.79 했더니 158g에 해당합니다. 그죠? 158g. 그러면 요 두 개 합한 물질의 전체의 중량은 158g에 물의 중량은 뭐죠? 150ml니까 비중이 2잖아요. 이건 뭐예요? 150이죠. 그대로 똑같아요. 150g. 그러면 합하면 158 더하기 150분의 158 계산했더니 51약30 중량 퍼센트가 나옵니다. 51.3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알코올류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알코올류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죠. 해당하는가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알코올류는
자,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탄소가 뭐야? 1부터 3개까지의 포화 1가, 포화 1가죠, 1가. OH가 하나인 거 1가,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얼마만큼? 60 중량 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은 어떻게 돼? 제외되죠, 제외. 60% 이상 있어야 된다. 미만이면 제외인데. 근데 얼마 있죠? 51.3%니까 60%보다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에틸 알코올은 통상 알코올류지만 이것이 60 중량 퍼센트 이상일 때만,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에 해당한다. 6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거. 얼마 안 들어간 거잖아. 에틸 알코올 얼마 안 들어간 거는 위험하지 않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28번. 사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지정 수량은 얼마죠? 50리터입니다. OED 아산이죠. OED 아산이잖아요. 그죠? 아세트알데히드, OED 아산. 자, 품명은 뭐? 특수이나물.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에틸알코올이 산화되면 생성된다. 자, 에틸알코올 뭐죠? C2H5OH죠. 산화돼서 수소를 2개 잃었으면 이 반응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반응하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죠. 아세트알데히드. CH3, CH5. 그죠? 수소가 2개 빠졌잖아요. 2개 빠지면, 요거죠. 수소의 개수가 4개가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수소 2개가 빠진 거예요. EH가 빠진 거. 여기서 한 번 더 산화되면 뭐죠? O가 들어와서 뭐? CH3COOH.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알코올류는,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알코올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죠. 그 다음에 알데히드가 산화되면 산이 돼요. 아세트산, 포름산. 자, 에틸알코올은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 한 번 더 산화되면 아세트산. 메틸알코올은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 한 번 더 산화되면 포름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무색 투명한 액체죠. 무색 투명한 액체에 자극적인 향이 난다는 거. 아세트알데히드 자극적인 향이 난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OED 아산 수용성이고 에테르에 잘 녹습니다. 자, 구리, 은, 마그네슘 용기에 보관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구리, 은, 마그네슘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왜? 폭발성 아세틀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관 용기로 구리, 은, 마그네슘 용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1, 2, 3번. 자, 보냉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디에틸 에тер의 온도. 자, 보냉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주어져 있어요. 온도가 얼마다? 40도. 4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요거까지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적 구하는 문제. 내용적 구하는 문제. 그냥 공식에 넣고 푸시면 되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뭐였죠? 여기 뭐 보통 L 더하기 뭐 L1, 뭐 L2 해가지고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죠. 그죠?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R은 1, 그 다음에 L은 5, 요거는 0.5, 0.3, 0.4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약 16.65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거는 그냥 주어주시고 공식대로 푸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번. 산성의 세기가 큰 것. 산성의 세기가 큰 것. 자, 산성이 큰 할로겐간 산인데요. 이때는 할로겐간 산. 요 경우에는 산소가 많을수록 산성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고, 작고. 자, 반대로 요부터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봤었죠. 이걸 뭐라고 했죠? 아닐린이라고 했죠. 아닐린. 아닐린은 뭐죠? 제3석유류죠. 제3석유류. 아닐린. 자, 지정 수량은 2000리터에 해당합니다. 자, 이중아니클이죠. 이중아니클. 이중아니클, 사글글, 이중아니클. 자, 2000리터. 한꺼번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닐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디에틸 에테르. 많이 나왔죠. 디에틸 에테르 뭐죠? 특수이나물이고, 인화점, 디에틸 에테르, 특수이나물, 인화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펜, 이 디에틸 에테르잖아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0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디에틸 에테르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씨에 해당합니다. 자, 연소 범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디에틸 에테르 원소 범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특수인화물들이 연소 범위가 넓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D가 아주 높은 것도 있는데 특수인화물이 아니더라도 주로 넓은데 그 중에 디에틸 에테르 1.7에서 48%다. 연소 범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의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렇다면 5개의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류 위험물이 있죠. 2류 위험물 중에는 뭐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섭씨 0도씨,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1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0도씨 이상인 거여야 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석유류는 거의 대부분인데 특수인화물 제외되고 1석유류에서는 인화점이 얼마 이상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제6류는 모두 해당하죠. 그 외에도 그죠? 2류, 4류 위험물 중에 뭐 조례에 정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뭐 용기에 담긴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위험물 3가지 쓰면 4류는 뭐 알코올류, 제4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제1석유류 중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 이 중에 3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과염소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염소산이 뭐죠? HClO4. 자, 분자량은 78 맞나요? 자, H는 1이고 35.5에다가 더하기 16 곱하기 4 했더니 이거는 100이 넘잖아. 100.5네요. 100.5 그램 퍼 몰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그죠? 푸른색의 액체인가요?
과염소산은 푸른색 액체일까요? 아닙니다. 무색의 액체죠. 무색의 액체. 무색의 액체가 맞습니다.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30중량 퍼센트, 30중량 퍼센트 육류 위험물 중에 30중량 퍼센트가 기준이 되는 것은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그쵸? 과염소산은 그 기준이 아니죠. 없어요. 자, 틀렸고. 자, 과열분해되면, 과염수산, 과열분해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열분해되면 유독가스인, 그죠? HCl, 염화수소를 생성시킵니다. 염화수소와 산소를 생성시켜요. 염화수소와 산소를 생성시키는데 일단 염화수소를 생성시킨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다와 마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불건성류 고르시면, 자, 불건성류 암기법 정상동의 대아들 참쌀면 청옥 채콩 소돼지고래 피올야땅 기억하세요. 올야땅 소돼지고래 피올야땅이 있네요. 올야가 있네요. 그러면 고르면 올리브유, 야자유, 피마자유죠. 해바라기와 아마이유는 모두 정상동해 대아, 이거는 뭐죠? 건성류에 해당하네요. 이건 모두 건성류, 요거는 모두 불건성류.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톨루엔 9.2g이 완전 연소되는 경우 필요한 공기는 얼마인가? 자, 연소된다는 게 뭐죠? 산소. 그럼 먼저 산소를 구하고, 산소가 21%니까 21%니까 21대 100은 나머지 구하는 공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산소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다. 그렇다면 톨루엔의 연소식을 쓸 수 있어야죠. 톨루엔이 뭐죠? 여러 번 나왔잖아요. C6H5CH3잖아요. 이것이 산소와 맞나요?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그죠? 기체 방정식에 풀면은 9, 7, 4가 됩니다. 자, 톨루엔. 자, 공기. 산소는 얼마? 1대 9예요. 1대 9. 그러면 톨루엔이 9.2g이면 얼마인가? 톨루엔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보죠. 분자량을 구해봤더니 12 곱하기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2 더하기 3 이렇게 했더니 얼마였죠? 92g 포 몰이 나온다. 그럼 9.2는 뭐죠? 0.1몰에 해당한다. 그러면 산소는 몇 몰 필요하다? 0.9몰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산소는 0.9몰이 필요한데 0.9몰이면 부피를 구해볼까요? 부피는 구했잖아요. 0.9 곱하기 0.082 곱하기 표준 상태니까 273이고 기압도 1이니까 이거 구하면 되죠. 대충 구했더니 얼마예요? 약 뭐 1474 리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구하면 되죠. 21대 100은 20.1474 대 X이다.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대충 그러면 95.94 리터가 나온다. 자,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기, 먼저 산소를 구하고 산소의 부피에 그죠? 대응해서 21대 100이니까 산소의 부피 대 21대 100은 산소 부피 대 공기의 부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대 100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산소의 부피는 몰에서 나올 수 있죠. 산소의 몇 몰이 부피가 얼마인가 이걸 이상기체 방정식에 넣으면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산소의 몰을 구해야 되는데 산소의 몰은 완전 연소 반응식의 대응비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 예를 들어가는 물질이 뭐 얼마에 몇 몰이면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 대응비 1대 9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으로 쭉 가고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고 이렇게 오는 거 잘 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응비 구하고 그럼 얘가 몇 몰인지를 구하고 그럼 얘도 몇 몰이고 1대 9니까 0.9몰이겠죠. 0.9몰일 경우에 부피를 이상기체 방정식에 넣고 구하고 그럼 그 부피가 21대 100이니까 부피 대 X 이렇게 구하면 부피의 비용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의 반응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 뭐죠? 산소와 결합했더니 뭐죠? CO2. 이게 다예요. 아주 쉽죠? 그죠? 자, 12kg 탄소가 필요한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 그럼 이거 똑같아요. 대응비는 1대1이잖아요. 탄소 12kg는 뭐죠? 탄소는 분자량이 12g per 몰, 12kg per k몰이니까 이건 뭐죠? 12kg은 1k몰이 되죠. 그러면 필요한 것도 1k몰이죠. 산소도 1k몰의 부피. 세제곱미터를 구하는 거니까 k몰 그대로 쓰시면 되죠. 부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넣으면 1 곱하기 0.082 곱하기 30이니까 더 들어가야 돼요. 273 더하기 30이니까 303이 되고 그죠? 여기도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기 그죠? 압력이 뭐냐? 701기압으로 나왔는데 수은주로 나면 1m, 수은으로 나오면 760분의 75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대신 이걸 넣으면 된다.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면 25.1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38번 과산화수소의 열분해 반응식. 과산화수소 알죠? H2O2 열분해 반응식. 열분해면 뭐가 나오냐? 나올 게 뻔해 보이죠? 물과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똑같아요. 이게 대응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얼마일 때 나오는 게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죠. 자, 30 중량 %의 과산소 100g.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산소가 36g이라는 뜻이죠. 36g이 들어갔을 때 이게 36g 들어가면 산소가 얼마냐? 몰수로 구하면 되거든요. 과산화수소의 몰수는 뭐죠? 몰질량. 분자량은 32 더하기 2니까 34g이네요. 포몰이네요. 그죠? 그럼 몇 몰이죠? 36분의 34몰이네요. 배대응비가 2대1이니까 요거의 반, 산소는 34분의 18몰만큼 생성되겠네요. 그죠? 34분의 18몰이다. 산소 1몰은 질량이 32g이잖아. 32g이니까 34분의 18은 몇 g이냐? 34분의 18몰은 몇 g? 1몰이 32g이니까 34분의 18몰은 곱하면 약 16.94g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반응식 쓰고 대응비 구하고 그죠? 질량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면몰 대응비 구하고, 면몰 나왔을 때 산소 1몰은 얼마니까, 여기서는 산소 1몰은 얼마니까, 1몰이 32g이니까 34분의 18몰은 이렇게 16.94g이 된다. 이건 중량 퍼센트니까 100g 중에 36%니까 36g이 과산화수소이다. 질량으로 잘 만들어 쓰시면 돼요. 질량으로.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피가 안 주어져 있으면 부피와 비중이 주어져서 질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지만 중량 퍼센트가 주어 있어서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물질의 중량을 구하거나, 구해서 몇 몰인지 구하고 그 몰수에 따라 대응비를 구하고 2대1이니까 그거의 반몰이겠죠. 1몰이 32g이니까 산소는 그거의 반몰인 18분의 34몰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해서 무게를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자, 증기 비중이 2.62, 분자량 76, 비중 1.26, 물속의 저장이라는 중요한 형태가 주어졌어요. 자, 분자량이 76인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류 위험물들은 질량이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물속에 저장하고 분자량이 76 되는 게 뭐? 이황화탄소죠. 물속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황화탄소를 기억해 내셔야 되죠. 이황화탄소. 자, 명칭 이황화탄소죠. 이황화탄소는 뭐죠? 특수이나물, 지정수량은 50리터죠. OED 야산이잖아. OED, ED, 산. 그죠? 이황화탄소, 비수용성, 물속에 보관. 그죠? 한꺼번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등급 OED 아산. 특수이나물,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이나물은 제 위험등급이 1등급이죠. 1등급 시성식 이황화탄소잖아요. CS2. 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저장하는 거 이황화탄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62, 증기비중 2.62,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황화탄소로 자주 나오니까요.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제 화학, 이 정도는 기본으로 쓰셔야 돼요. 기본으로, 그죠? 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 그 다음에 2종 KHCO3, 그 다음에 NH4H2POO, 그죠? 제일인산 암모늄까지.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자다갈 수 있을 정도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